사역을 하면서 그런 것도 있었어요. 좀 기존의 사역의 방식으로 제가 나갈 자신이 없었어요. 막 되게 재밌게 막 춤도 추고 뭐 토크쇼 같이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럴 자신이 없었어요. 작곡가 현석주, 그가는 이렇게 학교에서 많이 가르쳤었고요. 그리고 오페라 작곡가로 활동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찬양사역계에서는 많이 떠나 있었죠. 고등학교 때가 80년대 후반이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찬양사역이 또 찬양운동이 되게 붐을 이루었죠. 그러니까 거의 1세대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죠. 뭐 주찬양, 옹기장이. 근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옹기장이를 되게 좋아했었죠. 클래식한 그런 분위기, 그런 걸 되게 좋아했고,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집회를 되게 많이 따라다니고, 그때만 해도 어느 교회에서 누가 온다. 그러면 뭐 정말 몇 시간을 걸쳐서 거기를 막 찾아다니면서,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악을 되게 좋아하니까, 이게 그때는 또 음반이 금방금방 발매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마이 같은 걸로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그걸 막 집에서 몇 번 계속 듣고, 그걸 이제 제가 따서 이렇게 또 쳐보기도 하고, 근데 그랬었다가, 그래서 이제 자연적으로 제가 교회 음악과를 오게 되고, 그때는 이제 음악적인 준비가 안 돼서 제일 금방 전공할 수 있는 거, 뭐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성악을 전공했어요, 처음에. 네, 그래서 성악으로 침례신학대학을 왔는데, 저는 이제 그때는 완전 CCM, 그때로 말하면 복음성가, 거기에 꽂혀 있었죠. 제가 미국을 이렇게 순회 연주 선교 합창팀에 소속이 돼서 미국을 가게 됐어요. 근데 그 팀이 한 2달 정도 집회를 하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게 너무 맨날 했던 것만 반복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보고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작곡한 곡을 한번 이제 했었어요, 그때. 근데 막 그 많은 교포분들이 은혜를 되게 많이 받더라고요, 제가 작곡한 곡. 그게 이제 10일의 복음성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이렇게. 그랬는데, 그래도 반응이 너무 좋고,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이제 소명이 저한테 또 있었으니까, 그래서 한국에 왔는데 이제 극동방송에서 막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11회 복음성가 한다고. 그래서 이제 나가게 됐고, 그래서 이제 찬양사역을 시작을 했었죠. 제가 이제 11회 복음성가 경연대회를 나갔을 때, 제가 그토록 동경하던 옹기장이 백승남, 그분이 편곡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KBS 관현악단, 그러니까 그때 말하면 막 빅쇼, 또 막 그 가요 무대, 이런 트로트 많이 반주하는 그 오케스트라예요. 근데 거기는 이런 CCM하고 너무 달라요, 이게 음악적인 스타일이. 막 좀 트로트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복음성가 경연대회에 조금 이렇게 그 젊은 세대에 또 어필할 수 있게, 또는 조금 퀄리티가 있게 하려고 그 12곡 중에 2곡을 백승남, 지금 장신대 교수님이시죠? 그분이 편곡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2곡이 제 곡과 이계영 씨 곡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됐죠. 그래서 앨범을 내고 싶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뭐 굉장히 음반 시장이 활발할 때였고, 그래서 뭐 주찬양, 옹기장이, 박종호, 송정미, 뭐 이런 분들, 소리엘, 그리고 또 예문이라고 기획사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께 말씀을 드렸더니, 차라리 현석주, 이계영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한번 내봐라. 그래서
이제 그분이 다 편곡을 해주시고 기획을 다 해주신 거죠. 그것도 있고, 왜냐면 제작비의 일부를 반반씩 부담했으니까 음악적인 스타일이 같으면서 또 다르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독특하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이미 뭐 남자 솔로는 박종호라는 거대한 분이 계시고 여자 솔로는 송정미라는 분이 계시고 듀엣은 그때만 해도 소리엘이 막 나왔을 때 그때는 뭐 저기 다이까요 나단 그리고 저 조은 씨야 또 막 나왔을 때고, 그러니까 이제 듀엣 팀은 조금 그리고 또 혼성 남자 여자 혼성 듀엣은 이은수 전혜영이라고 있었어요. 그분들이 좀 그거와 컨셉이 다르게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궁금한데요. 네. 같은 무대에 서서 집회를 가본 적 있으세요? 처음 앨범 나왔을 때. 알릴 때. 네. 그때만 하고 앨범 나오고 한 달 만에 제가 군대를 갔어요. 제가 군에 있는 동안 이 음반이 이제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소위 말하면 히트를 친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교회 군종병으로 있었는데 그 교회로 전화가 계속 왔어요. 음반 회사에서 언제 제대하냐, 활동해야 돼. 2집 내자. 제대하고 이제 이계영, 현석주 이계영이 아니고 이제 거기서 독립이 된 거죠 이제. 뮤직 라인이라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질투라는 드라마가 되게 히트 쳤을 때 그때 그걸 거기서 녹음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코러스도 옹기장이가 해주고. 그래요? 네. 몰랐네. 그리고 제 곡은 거의 다 이제 클래식하게 현악기를 많이 쓰고 또 KBS 분들이 하시고, 그러니까 되게 수준이 높게 했죠. 그러니까 일단 저는 클래식에 기반을 둔 음악을 하고 싶었어요. 네, 그걸 또 좋아했었고, 근데 이 집의 음반은 거의 이제 군대 있을 때 작곡한 곡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군 생활하면서 제가 이제 군 생활 반은 전투 부대에 있었고 반은 이제 교회에 있었는데, 근데 이제 교회에 있으면서 제가 군종병들로 이제 중창팀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군인이 군인 부대를 막 이렇게 위문 공연도 하고, 그때 이제 곡을 다 만들어서 그 중창 팀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은 거의 그런 분위기였는데, 제가 나와서 이 집을 할 때 1집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줬어요, 회사에서. 당시에 배수연 씨라고 드럼으로 대중음악에서 되게, 그때 뭐 신승훈, 김건모 막 이런, 함춘호, 그리고 스트링도 이제 KBS 교향악단에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게 썩 좋진 않았어요, 반응이. 그래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 가려고 하는 어떤 그 대중성과는 좀 안 맞았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김명식 씨가 미국에 가서 그 알베르토라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편곡자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앨범이 되게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주변의 모든 사역자들이 다 미국으로 갔어요, 알베르토한테. 그래서 조은 씨야, 김수지, 하여튼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알베르토한테 가서 다 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알베르토가 히트를 친 게 당신을 향한 노래. 그 편곡을 알베르토가 했어요. 그래서 그 곡이 그때 당시 엄청 많이 교회에서 불려지고 사람들에게 많이 불려졌죠. 그런 R&B 또 그때 유행하던 발라드 음악하고 이게 되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그거를 좋아했었죠. 또 미국에서 한 거니까 퀄리티도 높고. 그 이 집 음반을 녹음할 때 제가 이제 금성 레코드사였는데 거기에 소속된 편곡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제 곡 몇 곡을 편곡해줬어요. 근데 그분이 경희대 그 작곡과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조교로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를 편곡을 해주면서 저한테 석주 씨는 클래식 작곡을 전공하면 좋을 것 같다, 잘할 것 같다. 근데 저는 그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음반을 녹음하면서 바로 그분한테 레슨을 받았어요. 작곡과를 가려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집이 어떻게 생각하면 더 잘 될 수도 있었는데 그때는 음반이 나오면 활동을 많이 해야 됐어요. 예. 근데 그걸 안 했어요. 공부한다고. 그런 배경이.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를 잘 알고 제 음악을 좋아하는 그런 매니아층만 그걸 좋아하고 그게 이제 이 집은 1집에 비해서 대중적으로 이게 안 됐죠. 예. 그래서 이제 바로 텀이 없이 거의 한 6, 7개월 만에 회사에서 그럼 너도 미국 가서 해라. 그래서 이제 저도 3집을 미국에 가서 했죠. 네. 그리고 전체 앨범을 다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반은 미국에서 하고 반은 이제 제가 편곡해서 하고 그랬는데도 뭐 그렇게 밀렸어요. 다 너무 그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한 분들이 많고 당시 네 그리고 또 청소년 집회가 그때 이제 막 붐을 일으켰어요. 여름에.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지금의 이제 연예인처럼 기획사를 중심으로 이제 매니저를 두고 막 그냥 전국을 다 이렇게 다닐 때고 근데 저는 그걸 안 하고 공부를 할 때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그랬죠.